자, 271페이지 챕터 3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자, 방금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자, 현행법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자, 재난관리하고 있죠. 그죠? 자, 특히 이것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재난 파트에서는 문제가 꼭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데 올해 초에 쳤던 전북시험에서는 무려 여기서 2문제, 그죠? 그리고 올해 통합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되었죠, 그죠? 자, 그래서 출제가 안 되었는데 사실 이 출제가 이제 좀 이렇게 드문드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기피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좀 뭔가 자리를 잡아줘야 안정감을 가져야지만이 출제자들이 좀 마음을 놓고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시험, 그죠? 2016년도 시험에서는 아마 출제가 다분히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전체적으로 잘 해둡니다. 자, 그렇게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자, 먼저 1장 총칙. 자, 총칙에서 자, 목적과 그리고 밑에 이번에 있는 기본 이념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3번 영어 정의. 자, 영어 정의. 자, 이 자체가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죠. 자, 물론 2010년 이전까지 출제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까지는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죠 출제가 된 바가 거의 없는데 자, 이렇게 과거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다가 한동안 출제가 안 되었던 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자, 재난의 범위. 자, 정의가 나와 있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자,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강풍, 기타 등등. 자, 여기는 이제 화산활동도 포함이 되어 있다. 혹시 화산활동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화산활동을 반드시 삽입할 수 있도록 자, 포함해서 자, 이것을 자연재난이라 하죠. 그리고 사회재난은요. 화재, 붕괴, 폭발, 기타 등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기타 등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 감염병, 가축전염병 같은 자, 이러한 피해를 사회재난이죠. 자,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는 자연재난입니까? 사회재난입니까? 사회재난이죠. 그죠? 자, 이것은 일각에서입니까? 일각에서는 자, 일종의 이제 일종의 면피 또는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세월호 참사가 자연재난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일종의 부처가 있었죠. 그죠? 그 부처의 이제 고위 관리가 일종의 이제 면피용으로 한번 떠보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가 자연재난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만약에 세월호 참사가 자연재난이면 사실 소방방재청, 자, 지금은 아니죠, 그죠? 자, 그때 작년만 하더라도 소방방재청이 있었죠? 소방방재청이 주무기관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기관도 어디죠? 소방방재청이 그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소방이 책임을 가지는 것인데 또 반면 이것이 이제 사회재난이면 자, 작년이죠. 그죠? 그때 당시에는 안전행정부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안행부가 사실 사회재난이 주무기관이 됩니다. 해서 책임관이 이제 안행부가 되죠. 사실은 이 세월호 참사가 사실 바다에서, 먼 바다에서 침몰해서 일종의 바닷물이 수정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일단 바닷물에 의해서 수정이 되었고 또 바닷물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재난이 아닙니까? 물론 그분도 사회적 재난인 것을 알고 있어. 알고는 있는데 자연재난을 이렇게 치부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뜻에서 아마 이렇게 설정을 떠보기 위한 하나의 발언이죠. 그죠? 했다고 언론에서 완전히 문매를 맞았죠. 어떻게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느냐 해서 어떻게 세월호 참사가 사회냐 어떻게 자연이냐 사회적 재난이지 해서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해서 쑥 들어갔죠. 그래서 누가 봐도 세월호 참사는 사실 사회적 재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무부처가 그 당시에는 안행부였죠. 안전행정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들어먹었죠. 그래서 과거에 안행부에서 이제 안전 파트를 떼내고 이 안전 파트는 국민안전처로 이렇게 편입시켰죠. 그죠? 해서 새롭게 발족되었던 것이 국민안전처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구분해서 외워두시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 자, 이번에 그 해외재난 밑에 박스에 보면 참고하기 있죠?
뭐입니까? 자, 참고하게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과 그대로죠. 그죠? 존스의 전환 분류와 어네스의 전환 분류 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밑에 이번에 자연 전환과 인적 전환의 비교했죠? 앞에서. 해서 앞에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 273페이지 3번 재난관리. 자, 현행법에 따라서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서 재난관리란 4단계를 의미한다. 그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자, 우리가 앞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개념을 배웠죠? 그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예방이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완화 또는 경감. 그죠? 완화 활동, 경감 활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방이에요. 대비는 다른 말로 준비란 말을 씁니다. 자, 왜 이렇게 경감이나 완화 또는 준비란 말을 쓰냐면 2008년도 대구시험에서는요. 2008년 대구시험에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4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예방과 대비 대신에 뭐였죠? 경감, 완화 활동이죠. 그리고 대비를 준비. 자, 이 말을 가지고 뭡니까? 재난관리 4단계의 명칭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그 명칭이 예방과 대비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일단 현실에서는요. 예방이라는 단계는 뭡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또 뭡니까? 완화시키고자 하는 뭡니까? 일종의 그런 완화와 그리고 경감이라는 그런 활동에 포함되어 있죠. 이 명칭을 묻는 문제가 2008년 대구시험에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같이 알아주십시오. 자, 밑에 그 박스에 보시면 참고하기. 자, 참고하기에서 각 단계별 간단한 특징들이 나와 있죠. 자, 요 내용도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한번 정리가 된 바 있죠. 한번 쭉 읽고 참고해 두십시오. 자, 특히 여러분들이 자, 참고해 둘 때 특히 어떤 내용을 좀 집중해 보시느냐 하면 자, 특히 이번에 그 대비라든가 3번의 대응 단계 있죠? 주요 내용이나 주요 임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죠. 자, 그러한 내용이 좀 초점을 맞춰서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활동들이 경감, 예방인지, 대비인지, 대응인지, 복구인지, 자, 그러한 내용을 좀 더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넘어가기 전에 뭡니까? 작년이죠. 2014년 2차 하반기 전북시험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정의, 그죠? 안전관리에 관한 정의를 또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4페이지. 자, 7번에 긴급구조기간. 자, 긴급구조기간. 자, 불과 작년 2014년 11월 19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긴급구조기간 하면 뭡니까? 소방과 경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죠. 그죠? 자, 소방에서의 긴급구조기관은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 그리고 경찰은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그리고 지방해양경찰서가 있었죠. 그죠? 그죠? 자, 이렇게 6가지 구분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요. 소방과 해양경찰이 이제 통폐합되면서, 그죠? 국민안전처의 기능으로 다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은 긴급구조기관이 국민안전처, 그리고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그리고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로 이렇게 5가지 기관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조기관의 종류. 자, 그 다음 8번 긴급구조 지원기관. 자,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사실 뭡니까? 과거에도 출제가 여러 번 이루어졌었습니다. 긴급구조기관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죠. 가장 최근에 출제된 내용들만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8번에 있는 긴급구조기관도 마찬가지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사실 과거에 출제가 여러 번 이루어졌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밑에 더 알고 가기죠.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종류. 자, 밑에 1, 2, 3, 4, 4에 2, 5, 6, 7에서 자, 어떤 기관들이 긴급구조 지원기관인지를 한번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밑에 4번에 국가 등의 책무와 다음 페이지 5번에 있는 국민의 책무를 한번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 자, 두 번째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자, 여기에서 이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죠. 자, 안전관리기구의 종류가 무엇이 있고 또 그 종류별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안전관리기구, 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초점 맞춰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기구. 자,
자, 안전관리기구에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그죠? 그리고 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자, 안전관리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도 각각 중앙이 있고 지역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각각 이 지역에는 시도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또 지역대책본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대책본부와 시군구 대책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여기에서 각각 뭡니까? 중앙이죠. 그래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자, 뭘 알아야 되죠? 구성. 그리고 중앙대책본부에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두시고 덤으로 하나 더 뭡니까? 추가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각각 이 기구들의 기능이죠.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을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초점 맞춰서 한번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될 것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중앙대책본부의 구성에 대한 뭡니까? 내용을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나머지 뭡니까? 지역들은 사실 구성 자체가 굉장히 간단 명확하죠. 물론 각각 뭡니까? 지역에 대한 이 안전관리기구에 대한 구성도 알아두시는데 이 구성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특히 중앙에다가 좀 초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그러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자, 이것은 책을 보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자, 먼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자, 밑에 1번이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죠. 그래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줄여서 중앙위원회랍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 자, 체크를 잘 해두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자, 두니까 당연히 밑에 2번에 보시면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보통 위원회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이 되죠? 맞나? 해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자, 밑에 박스에 보시면 중앙위원회 위원이죠? 자, 위원은 밑에 1, 2, 3, 4, 5 한번 쭉 읽고 한번 참고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뭡니까? 국무위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뭡니까? 익히 알고 있는 정부기관들의 명칭이 나와 있죠, 그죠? 해서 한번 쭉 참고하시고, 자, 밑에 4번에 보시면 중앙위원회 산하에는 간사를 한 명 두는데, 자, 간사는 누가 되죠? 국민안전처 장관이 되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 중앙위원회 산하에는 또 뭘 두죠? 조정위원회를 둡니다. 해서 자, 다음 페이지 먼저 2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280페이지 보시면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죠? 중앙위원회 산하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줄여서 뭡니까? 조정위원회랍니다. 조정위원회를 두는데,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항상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이 되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죠? 그죠? 국민안전처 장관이 되고, 또 밑에 3번에 보시면 조정위원회 산하에는 또 간사를 두는데 간사가 누가 되죠? 국민안전처 차관이 됩니다. 알겠나? 해서 자, 그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조정위원회 산하에는 자, 뭘 두느냐? 밑에 다음 페이지죠. 279페이지. 자, 앞에. 자, 279페이지. 자, 앞쪽 넘어옵니다. 앞쪽에 넘어오면 더 알고 가기 박스 있죠? 밑에 3번 보십시오. 조정위원회 산하에는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자,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자, 분과위원회는 왜 둡니까?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높이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자, 밑에 남아있는 표 전체 몇 가지죠? 8가지의 분과위원회가 있지? 분과위원회별 위원장들을 반드시 다 외워라. 자, 과거 2008년 전북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죠?
자,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조정위원회 산하에는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8개의 분과위원회별 위원장이 있다, 그지? 해서 자,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십시오. 이것이 뭐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입니다. 자, 비교적 간단하지, 그지?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282페이지. 자, 지역위원회. 자, 방금은 이제 중앙위원회를 받고 지금은 지역위원회죠. 자, 지역위원회는 간단해. 시도와 시군구로 구분이 되죠. 자, 시도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죠. 맞습니까? 그럼 위원장 누가 되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산하에 두죠. 밑에 1번. 맞습니까? 그럼 밑에 2번 보십시오. 시군구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자, 간단하죠? 그리고 밑에 박스에 보시면 더 알고 가게. 자, 박스 안에 보시면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자, 누구에게 할 수 있어? 누가 할 수 있어?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역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호로타란 정도 알아둡니다. 자, 다음 283페이지. 자, 두 번째 기구는 뭐죠? 재난안전대책본부죠. 자, 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줄여서 중앙대책본부랍니다. 자, 밑에 1번 보시면 중앙대책본부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두는 기구, 맞나? 자, 그럼 당연히 뭡니까? 본부장 누가 되죠? 밑에 3번 보십시오. 본부장 누가 되지? 국민안전처 장관이 되죠. 맞나? 자, 위에 2번에 보면 본부장 밑에는 뭘 둡니까? 차장을 두죠. 그래서 중앙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을 두고, 자, 그 이하 두는 기구들이 또 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간단합니까? 구성 요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되고, 밑에 다만 있죠. 다만. 자,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해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방사능 재난의 경우에는, 자, 방사능 재난. 자, 우리가 몇 년 전입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죠. 그죠? 그지? 뭐 지금도 합니까? 계속 피해가 있는데, 그지? 그래서 이것이, 자, 발생된 계기로 해서입니까? 이 법에서도 최근에 추가된 것이 방사능 재난이에요. 자, 방사능 재난인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알겠나? 자, 재난이 해외에서 발생했을 때 또는 방사능인 경우에는 누가 하죠? 외교부 장관이 방사능일 때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그지? 알겠나?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넘어갑니다. 자, 밑에 6번 보세요. 중앙 및 지역 사고 수습본부. 일단 뭡니까? 중앙이나 지역에 사고 수습본부를 두는데 사고 수습본부는 누가 설치 운영해요?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이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자, 딱히 누구이다라고 정해진 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사고 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수습본부장은 누가 되죠?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이 되죠. 알겠나? 자, 그렇다란 정도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구성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84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자, 제일 위에 보기 전에 그 앞에 283페이지 제일 밑에 더 알고 가기 있죠? 있습니까? 있죠? 자, 더 알고 가기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있나? 자,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자, 구성을 보게 되면 자, 제일 위에 누가 있어? 중앙대책본부에는 제일 위에 누가 있어? 본부장이 있고, 그 다음 밑에는 차장이 있고,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을 두죠. 자, 요런 라인입니다. 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은 자, 제일 위에 누가 있어? 본부장이 있고, 자, 본부장 누구예요? 국민안전처 장관이지, 그치? 맞나? 자, 본부장 밑에 누가 있어?
차장이 있고 밑에는 총괄, 조정관이 있죠? 또 밑에 누가 있어? 자, 통제관이 있고, 자, 밑에 누가 있어? 담당관이 있습니다. 사실 또, 요 밑에 또 있죠? 실무반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이 뭐예요? 중앙대책본부의 구성이죠. 그죠? 알겠나? 그래서 본부장은 누가 돼? 처장관이 되고, 자, 그 이후에, 자,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자, 그 이하 차장부터 뭡니까? 담당관까지의 구성입니다. 차장은 누가 되죠? 일단 차관이 되죠. 그지? 맞습니까? 자, 국민안전처 차관이 되고, 총괄조정관은 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야. 통제관도 마찬가지죠? 담당관도 마찬가지지? 물론 직급이 다 틀리겠지만 좌우직은 자 어떻게 구성되죠? 국민안전처 소속 해당 뭡니까?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다. 그지? 맞습니까? 자, 본부장은 처장관이 되고 차장은 그죠? 처차관이 되죠. 그렇죠? 그 이하 다 누구예요? 그 이하 국민안전처 산하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나? 되죠. 그죠? 해서 자, 전체적인 구성 라인을 꼭 알아둬. 알겠나? 이것이 중앙대책본부의 전체적인 구성 라인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밑에 내용들은 한번 쭉 여러분들 한번 자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죠. 285페이지에 4번에 지역재난대책본부가 있죠. 자, 지역은 간단하죠. 시도와 시군구로 구분이 되죠. 맞습니까? 자, 시도대책본부는 시도지사 산하에 두죠. 맞습니까? 그리고 시군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산하에 두죠. 자, 그래서 대책본부장은 누가 됩니까? 시도대책본부장은 누가 되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자, 그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자, 6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자, 먼저 밑에 1번 보십시오.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운영권자는 처장관, 시도의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맞습니까? 재난안전상황실도 크게 두 가지가 있지. 밑에 펴보십시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있고 시도, 시군구별 합쳐서 보통 뭐라 하죠? 지역이 지역. 그죠? 지역별 재난안전상황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누가 설치 운영해? 처장관이 설치 운영하고, 지역은 시도의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시도 재난안전상황실은 누가 설치 운영해? 시도지사가.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다음 넘어갑니다. 7번 재난상황의 보고. 자, 과거는 뭡니까? 과거에는 재난상황의 보고가 상당히 좀 복잡했죠. 대한민국 영역 안, 그죠? 대한민국 영역 아니면 그것도 육지와 바다일 때 보고 체계가 좀 틀렸다. 그죠? 왜 틀립니까? 주무부처가 틀려요. 육지면 소방방대청이 주무기관이 될 것이고, 바다면요? 바다면은 해양이죠. 그죠? 맞습니까? 해양경찰청이 뭡니까? 그러합니까? 일종의 주무부처였습니다. 일종의 안행부였죠. 그죠? 대한민국 영역 밖에 어디죠? 이 해외잖아요. 그죠? 이 외교부였단 말이죠. 자, 이렇게 뭡니까?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이 세월호 참사 때 뭡니까? 굉장히 이 보고라인이 복잡 다양하고 또 책임지려고 하는 부처들이 뭡니까? 그렇게 없다는 것이죠. 해서 뭡니까? 이번에 이제 국민안전처로 이제 바뀌면서 뭡니까? 보고라인이 아주 간단 명료해버렸죠. 그죠? 알겠나? 해서 밑에 1번 보십시오. 자, 지금 보고 체계를 잘 봐. 굉장히 간단해. 자,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자, 재난이 발생하면 발생한 그 상황을 자, 누구한테 보고하죠? 처장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죠. 자, 간단합니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해도 자, 재난 상황의 보고는 자, 재난이 발생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바다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있죠? 자, 이 재난 상황을 누구한테? 처장관, 그리고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굉장히 간단 명료하죠, 그죠? 자, 그렇다는 정도, 자,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288페이지, 해외.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죠. 영역 안일 때. 자, 방금, 자, 제가 쭉 앞에서 봤던 내용은요. 재난 자체가 어디에서? 대한민국 영역 안일 때와 영역 밖이죠. 자, 영역 안은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 및 누구 있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그 사항을 누구한테?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장 및 누구였죠? 시도지사에게. 맞습니까? 상황 보고했죠? 자, 일단 요 동그라미 공란은 여러분들이 좀 채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 대한민국 영역 밖이죠. 영역 밖은 뭡니까? 해외죠? 해외. 자, 해외일 때는요. 간단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면 제외 공간이 가 있죠? 맞습니까? 또 뭡니까?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지 않고 뭡니까? 제외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뭡니까? 인근국의 제외 공간, 특히 대사라든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파견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해서 제외 공간의 장이 그 상황을 누구한테? 본국에 있는 외교부 장관에게 그 상황을 보고해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밑에 2번 보십시오. 외교부 장관은 지체 없이 자, 해외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자, 해외 재난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 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안전처 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해외 재난 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건 뭐예요? 재난 상황의 보고. 자, 해외 재난 상황의 보고는 간단해. 제외 공간의 장이 주로 뭡니까? 대사나 영사겠죠, 그죠? 이러한 자들이 본국에 있는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 그 끝입니다. 근데 외교부 장관은요, 처장관, 그리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제외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서입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고라인이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순수하게 해외에서 재난 상황에 대한 보고는 자, 누가? 제외 공간의 장이 누구에게?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알겠나? 자, 그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 넘어갑니다. 291페이지 세 번째, 안전관리계획. 자, 안전관리계획. 자, 여기서 올 초죠? 자, 올해 전북시험에서, 자, 올 초에 쳤던 전북시험에서 뭡니까? 자, 출제가 아니라, 이 단독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보기 지문 하나 나왔었죠. 자, 이번 전북시험은 뭡니까? 이 파트에서 문제 두 문제 나왔었는데, 한 문제가 굉장히 종합적인 겁니다. 어느 하나의 뭡니까? 단독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전반적인 내용이 있죠. 전체 내용에서 뭡니까?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뭡니까? 출제되다 보니까 좀 종합적인 문제죠. 자, 그 중에 지금 보기 지문 하나를 구성했던 내용이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국가안전관리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 한 번도 뭡니까? 나온 바가 없죠.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는데 올 초 2015년 전북시험에서입니까? 요 내용이 보기 지문으로 하나 나왔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는 그냥 단답식으로입니까? 아주 요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요 내용에서 나온다라면은 단답식으로 이게 출제가 되는 것이 지금은요. 이 내용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이 뭡니까? 보기 지문 4개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전체 내용을 다 깨뚫고 있어야지만이 풀 수 있다는 뜻이겠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처럼 이 세 번째 파트 안전관리계획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뭡니까? 한 번도 나온 바가 없다죠. 없던 내용이 뭡니까? 갑자기 올 초에 보기 지문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자, 어렵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수업 시간에 뭡니까? 이 내용을 아주 면밀히 정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자, 안전관리계획. 자, 안전관리계획은 크게 두 가지죠. 국가안전관리계획과 지역이 있어. 또 지역은 시도와 시군구로 구분된다. 알겠나? 해서 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안전관리계획은 전체 세 가지다. 국가 그리고 시도와 시군구. 알겠나? 세 가지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수립 절차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뭐 판서를 해서 이제 할 수 있지만, 일단, 판서는 나중에 뭡니까? 요약 때는 아주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핵심 포인트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일단, 절차에 대한 내용은 책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 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 먼저 1번에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지침을 만들죠.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자, 하면서 간단하게 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죠. 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자, 수립 절차인데, 자, 먼저,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두 가지예요. 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지침은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죠? 그죠? 국무총리가 만들죠? 자, 만들고, 자, 봅니다. 총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들에게 시달하죠? 자, 밑에 3번. 시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들은 지침대로 소속 부처죠, 그죠? 소관 부처. 자, 부처별로 뭘 만들죠? 부처별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죠. 무슨 말이에요? 자, 지침을 자, 시달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뭐 국방부 장관이나 또는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든가 그죠? 이러한 장관들이 어떻게 돼? 지침한 대로 뭘 만들어요?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만들죠? 만들어 다시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국무총리에 다시 제출하죠. 그럼 제출받은 국무총리는 종합해서 부처별로 뭡니까? 제출받은 그 기본계획을 종합해서 하나의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어요. 알겠나? 만들어 다시 누구한테 제출하죠? 시달합니까? 관계중앙행정기관장들에게 시달하죠. 해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지침을 누가 만들어? 국무총리가 만들죠. 그럼 누가 확정 시행합니까? 응? 누가 하는 거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누가 확정 시행하는 거야? 국무총리야. 알겠나? 자,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지침을 만들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들이 시달하죠? 그치? 시달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들은 지침한 대로 뭘 만들죠? 부처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잖아. 부처별. 만들어서 다시 누구한테? 국무총리에 제출하죠? 그럼 총리는 제출받은 부처별 기본계획을 종합해서 하나의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죠? 만들어서 시행하죠, 그죠? 누가? 국무총리가. 알겠나? 해서 자, 요것을 1번하고 요걸 2번이 합시다. 자, 이것이 이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자, 시도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시군구 안전관리 기본계획. 자, 이 두 가지. 자, 시도 안전관리 기본계획. 지침은 누가 만들어요? 자, 처 장관이 지침을 만들지. 누가 만들어? 그죠? 국민안전처 장관이 만들어요. 자, 만들어서 각 시도지사에 시달하죠? 그럼 시달받은 시도의사는, 자, 밑에 3번. 시달받은 시도의사는 지침한 대로 뭘 만들어?
시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죠. 맞습니까? 자, 만드는데 국가는 만들어서 다시 누구한테?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시도는 제출하는 과정이 없어. 시도의사가 시도의사가 시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죠. 만들어서 하기 본인이 직접 확정해버리죠. 해서 시도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누가 작성 시행하죠? 누가 확정 시행해? 시도의사다. 자, 그 다음 4번 시군구 안전관리 기본계획. 자, 시군구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은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 시도지사가 만들지. 1번에 그지? 자, 만들어서 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달하죠? 그럼 시달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침만대로 뭘 만들어? 시군구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죠. 맞습니까?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확정 시행하죠. 누가 확정 시행하고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죠? 확정 시행하죠. 해서 자, 여러분들은 요 정도는 반드시 알아둬라. 알겠나? 해서 이번에 뭡니까? 올 초에 쳤던 2015년 전북시험에서는요. 여기 나왔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지침은 국무총리가 만든다는 말이 뭡니까? 보기지문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죠? 해서 자, 이 정도 내용을 아시려면 전체 뭡니까? 세 가지 기본계획에 대한 절차사항에서 누가 만들고 그죠? 확정 시행하는지 자, 그 내용 정도는 반드시 정리를 해 둡니다. 자, 그 다음 295페이지. 자, 네 번째 예방 및 대비. 자, 여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바가 없죠. 자, 특히 뭡니까? 다른 파트에 비해서 뭡니까? 출제될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해서 이 네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보느냐? 예방과 대비를 목적으로 자, 어떤 일련의 활동들이 있는지 자, 그러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한번 간단하게 봅니다. 자, 1번에 예방 및 대비를 목적으로 1번에 국가 기반 시설의 지정 및 관리를 하죠. 누가 합니까?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들이 해요. 그렇다라는 정도 봐두시고 밑에 두 번째 예방 및 대비를 목적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이 재난 예방 조치할 수 있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관장이 재난 예방 조치를 취하는데 자, 미리 저죠? 예방 대비니까 맞습니까? 예방과 대비라는 것은 미리 사전. 그래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라는 것인데 밑에 박스에 보면 8가지 나와 있죠? 한번 참고하시는데 특히 5번을 보십시오. 5번.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등에 대한 조치. 자, 여기서 말하는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이 뭐냐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296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그 밑에 3번 있죠? 더 알고 가기. 박스 안에 보면 3번 있습니까? 있죠? 해서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의 지정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자,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가지가 뭐죠? 이러한 대상을 뭐라고 하죠?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이랍니다. 태풍이나 홍수, 호우, 기타 등등.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 끝에 뭡니까? 조수 옆에 화산 활동이 없는 분들은 화산 활동이라고 적어 넣으십시오. 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기타 등등에서 자연현상이죠. 자,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난, 일명 뭐라고 하죠? 자연재난이죠. 자연재난의 위험이 높거나 우려되는 시설 및 지역, 그리고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지의 노후와 또는 결함으로 인해 보수, 보강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 및 지역. 이거 보시면 그 밖에 기타 등등, 그죠? 에 해당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 자, 이러한 시설들은 뭐라고 하죠?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이랍니다. 누가 지정합니까?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이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이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자, 밑에 3번 봅니다.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자, 누가 지정한 데 있죠?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이 지정한 데 있지? 자,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결과가 있죠. 맞습니까?
지정하고 관리하면 어떻게 돼? 그에 대한 결과가 있잖아. 그래서 밑에 2번 봅니다. 지정 및 조치 결과를 처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보고를 받은 처 장관은요. 통보받은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적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은 누가 지정해요?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이 지정하지.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자, 지정하고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조치 결과 있죠. 그 결과는 누구한테 보고해? 처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은 처 장관은 그 사항을 다시 누구에게?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알겠나?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더 알고 가기 박스 하나 보십시오.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등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의 보고 있죠? 있습니까? 자, 처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방법은 정기보고와 수시보고가 있죠? 맞나?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국무총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자, 매년 1회 이상 처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일종의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4번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죠? 그리고 5번은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자, 여기서 특히 재난방지시설의 종류가 뭔지, 자, 그 종류는 파악을 해둡니다. 밑에 더 알고 가기 있죠? 더 알고 가기 밑에 그 박스에 보시면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있나? 자, 특히 이 파트에서 문제가 뭡니까? 과거에 주로 패턴 자체가 단순 명확한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왔죠. 그래서 단순 명확한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종류를 묻는 문제.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종류가 뭐냐 이것이죠. 그래서 밑에 1번부터 12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반드시 꼭 읽고 정리를 해둡니다. 다음 넘어가죠. 298페이지. 자, 6번에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과 그리고 7번에 있는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이게 연관성이 있죠? 재난 예방을 위해서 처 장관 또는 재난관리 책임관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죠. 자, 점검을 하게 되면 결과가 있죠. 자, 그런데 그 결과에 이상 여부가 없으면요. 그냥 점검을 끝납니다. 그런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는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에 따른 긴급안전조치를 취하죠. 밑에 7번 보십시오. 자, 어떤 조치죠? 정밀 안전진단을 해달라. 그리고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를 해 주십시오.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한 요인을 제거해 달라라는 자, 이러한 긴급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 8번 정부합동 안전점검. 자, 처 장관은 정부합동 안전점검단을 만들어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다란 누가 하죠? 처 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자, 다음 9번은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자, 이도 마찬가지. 처 장관은 재난 예방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죠? 자, 이때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자, 밑에 나와 있죠. 박스에 보시면 1번부터 13번까지. 자,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란 한국서방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기타 등등에서 전체 한 1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해 둡니다. 자, 그 다음 302페이지. 자, 5번째 재난 대비 및 응급조치.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자, 쉬었다가 이어서 302페이지 재난의 대비 및 응급조치로 넘어갑니다.